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1부에 이어서 또 그냥 한 해 가는 거 마무리하면서 네, 특별한 주제 없이 또 한번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뭐 방금 전에 뭐 뉴스 보니까 또 사면을 하셨더라고요. 아, 대통령 뭐 특별 사면 같은 것도 있었나요? 뭐 연말에? 정치인들이 뭐 선거사범들이 대거 사면이 돼가지고 뭐 내년에 아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또 몇 명 내보내기 위해서 사람이 없으니 측근들 중에 뭐 니나 할 거 없이 좀 풀어주셨나봐요. 예, 뭐 한나라당 의원도 좀 풀어주고 뭐 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선거법을 위반해서 이제 어떤 법의 처벌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을 한다. 근데 그분들이 다시 선거에 나올 수가 있나요? 그쵸, 사면이 됐으니까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그 사면을 하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도 못하게 해야 되고 그 후보로도 등록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거는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거법 뭐 다른 것도 근데 뭐 이번에 뭐 사면의 취지는 그 사람들 다시 뭐 내보내겠다라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설마요. 아무리 양심이 없고 후한무치한 정권이라고 해도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리고 뭐 지켜봐야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법이라는 게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자고요. 자, 옛날에는 범죄를 저질렀던 거에 현재는 범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뭐 학생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자, 법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국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걸 어겨서 처벌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게 아니었으니, 그게 맞는 게 아니었으니, 그건 무효로 하겠다. 물론 이제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예 없었던 사실이었으면은 당연히 무죄를 받거나 이래야 되지만. 재심 제도 이런 걸 통해서요. 자, 현재 상황에서 법이, 자, 살인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 법 아닙니까? 네. 근데 한 100년쯤 지났는데 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법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과거에 살인을 했던 사람들이 처벌받은 게 억울한 일이 되는 건가요? 뭐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네네. 뭐 그런 건 아니죠. 법이라는 건 항상, 사실 법이라는 건 그 시대 환경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변하기 나름이고요. 뭐 학생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뭐 이견의 여지는 있겠죠. 왜냐하면 당시 정권이 얼마만큼 정당성이 있었냐, 그리고 이제 그들의 행동이 어떠했냐 부분이지만, 그 법치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말씀하신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첨언을 더 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요. 대통령 사면이라는 게 현대 국가에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선시대 때, 뭐 고려시대 때 이럴 때 왕이 아들을 낳으면 세자가 나왔으니 뭐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은 자 가족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풀어주는 게 일종의 사면인데 현대 국가에서 엄연히 재판 과정을 거치고 어떤 범죄다 혹은 잘못을 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혹은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기분에 따라 혹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그 사람을 사면해준다. 헌법보다 위에 있는 존재인가요, 대통령이? 저는 기본적으로 사면 자체는 현대국가에서 전혀 맞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해서 법정에서 너는 유죄, 징역을 살아라라고 했는데 그걸 몇 년 있다 대통령이 야, 그냥 풀어줘. 기분이다. 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면 제도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저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질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고 특권이니까 그걸 버리지는 않을 텐데 현대국가 시스템에서 저는 사면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게 어느 나라건 어떤 시점이건 간에 저는 사면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뭐 일단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뭐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거나 아니 뭐 대통령이 초법적인 존재입니다. 처벌을 받았으면
처벌을 받은 걸로 일단은 그 받아야죠. 상황은 끝난 거잖아요. 네. 끝난 사실에 대해서 다시 뭐 사면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범수라는 이유로 빨리 나오는 것도 불만이에요. 아니 모범적으로 살아야지 감옥까지 갔는데 그것이 모범적으로 산다고 빨리 내보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과정 뭐 이런 거는 다른 문제고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냐, 얼마나 그랬냐. 재심이라는 제도는 반드시 있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억울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재심 제도는 좀 더 활발해져야 돼요. 너무 보수적으로 지금 재판부에서 자기들 과오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자기들이 과오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건 잘못됐어요. 네, 그건 잘못되었지만 그거 말고는 사면이라든지 뭐 감형 뭐 왜? 아니 그럼 감옥까지 가서 모범적으로 살아야지. 거기서 개차반 치면 그 새끼는 더 살게 해야지. 근데 모범적으로 살았으면 당연한 거지 그게.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모범수라고 뭐 아유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법이라는 건 저는 추호와 같아야 되고 법이라는 건 지켜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이 법을 지킬 거라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차가 갑자기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제라고 운전을 약속이죠. 사회적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떠한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 거지. 자기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데 재판할 때도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해주고 교도소 갔는데 모범수로 생활했다고 좀 빨리 내보내주고 아니 이런 게 그럼 반성 안 할 거냐고요. 아니 반성을 안 한 놈이 이상한 놈이지. 반성을 해야지. 사실은 이제 이 사면권이라는 게 어떤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 잘못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선거 앞두고 뭐 이제 그냥 음주운전한 사람들 음주운전 면허 주는 거 싹 다 풀어주고. 이번에 음주운전은 빠졌답니다. 음주운전은 빠졌다고. 천만 다행이고. 음주운전은 빠졌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 해줘버리면 뭐 생계가 뭐 걸렸으니 예전에 음주운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생계가 걸렸으니 풀어주겠다. 아니 생계가 걸렸는데 음주운전을 해요? 잘못은 벌을 받는 게 잘못이지. 그렇죠. 잘못을 했는데 그 애기들 떼쓰는 거 다 봐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근데 정치적으로 사면제도가 이용을 당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선거 때는 사면권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뭐 매년 선거가 있으니까요, 거의. 그건 뭐 2년마다 있긴 2년마다 합니다만은 대선 있고 총선 있고 하니까. 아니면 뭐 사면 대상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뭐 입법부나 사법부하고도 어떤 조율이 좀 돼야 되지 않나. 뭐 한통속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판사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죽일 놈이에요. 예를 들어 선거법 사범이라고 칩시다. 피열하고 야비하게 당선을 했어요. 이놈의 새끼. 그리고 예를 들어 당선 취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감옥에 보냈어요. 너 이 나쁜 새끼. 감옥까지 시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년 있다가 대통령이 봐줄게 풀어줘. 판사 무시하는 거죠. 헌법을 무시하는 거고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고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 아닙니까? 그런데 뭐 요즘 보면은 뭐 내가 하면 당연한 거고 뭐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그게 범죄인 거지. 뭐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뭐 조국 씨 하는 거 보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뭐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 자식들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요. 오늘 그럼 조국 문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뒷북이긴 하지만. 제가 참 웃겼던 게 사실은 조국 딸이 맞아요. 지지자들 말이 맞아요. 뭐 그리 크게 잘못을 했습니까? 그냥 아빠 직위 좀 이용했고 엄마 직위를 이용해서 스펙 만들어서 대학 갔어요. 다들 하는 짓이에요.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입니까? 그럼 조국은 아가리를 그렇게 털면 안 되죠. 그렇죠. 지 딸이 그렇게 편법을 쓰는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손가락질을 누려서 SNS에다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얼마나 아가리를 털었습니까? 그렇죠. 그 더러운 이중성이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앉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요. 딸이 불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존나 깨끗한 척 하더니 그 말을 하면서도 자기 딸은 편법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딸과 똑같은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 굉장히 큰 도덕적인 잘못을 한 것처럼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 이중성이 역겨운 거고요. 그리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무슨 물건 훔치다 걸린 애새끼도 아니고 아빠가 했어요가 그게 어른이 할 말입니까? 나는 몰라요. 우리 아빠가 했어요. 나 알고 봤더니 자기가 했잖아요. 그 출생신고도 본인이 한 거 들켰잖아요. 근데 죽은 우리 아빠가 했어요. 죽은 우리 아빠가 했어요. 그게
그게 무슨 나이 처먹고 어른이란 사람이 책임감도 없이 우리 아빠가 해서 모릅니다. 우리 엄마가 해서, 우리 마누라가 해서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아, 그렇게 장관이 하고 싶었으면 아가리나 털지 말든가. 제가 분명히 얘기해야 돼. 조국은 SNS만 안 했잖아요. 그럼 법무장 할 수 있었어요. 욕할 건덕지가 없어요. 다들 그 정도는 하니까. 근데 그거 뭐 하면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 건 제외하고요. 일단은 국민 감정을 가장 건드렸던 그 딸이나 아들 문제를 얘기를 하자면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강남에 돈 좀 있는 사람들. 근데 얼마나 욕했습니까? 조국이. 그래놓고 집 딸은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좀 그래요. 뭐 나는 해도 상관은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딸이 공부를 잘했던 거고. 자, 제가 교육업에 잠깐 종사를 했는데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정치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학생을 가르쳐본 사람이라면 제가 하는 말에 동의는 할 거예요. 조국 딸은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아이예요. 그게 딸의 욕심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이 그렇게 욕심을 부렸냐 약간 의문이에요. 그게 엄마의 욕심이었나 아빠의 욕심이었든 딸의 욕심이었든 의대를 가려고 욕심을 부린 거지 딸 자체가 걸어왔던 길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뭐 이건 인정해야 돼요. 뭐 성적이나 뭐 이런 거 뭐 보면은 뭐 고등학교 내신 가지고 어쩌고 떠드는데 성적이 나쁜 건 나쁜 거고요. 그 성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스펙을 만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까지 부정을 해버리면 스펙 만든 거 아니라 조국 딸이 원래 능력이 있었다. 견청동잘 천재 아닙니까? 견청동잘 천재죠. 그 정도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 그렇게 비난하는 행동을 본인이 하고 있었다는 게 역겨운 거지. 뭐 크게 법적으로 잘못한 거 없어요. 뭐 이제 뭐 하지 않았던 어떤 봉사활동이나 뭐 스펙 쌓기가 아니 사실 아닐 경우에는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한다니까요. 했다 쳐요. 했다 쳐도 돼요. 근데 정상적인 고등학생이 뭐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었냐고요. 여러분들의 평범은 제가 제일 역겨웠던 건 그 서초동에 내가 조국이다? 그거 자기 자식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50대 제가 그 조국 지지자분들한테 여쭙겠는데 과연 당신이 조국입니까? 조국한테, 조국이 자기 딸한테, 자기 자식한테 해준 것처럼 해줄 수 있냐고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딸 생일이랍시고 그 조사받던 중에 그 케이크 들고 뒷모습 사진 짠하게 찍혔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날이요. 조국 따님은 신나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하고 있었어요. 그 사진은 누가 찍었습니까? 언제까지 그딴 식으로 할 거냐고 진짜. 그 SNS질 좀 안 하면 조국이라는 사람 본전은 쳐요. 뭐 그런 정치인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뭐 다 SNS질로 지금 뭐 인기를 얻고 지지를 얻겠다라는 수작인데,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무거워져도 안 되지만 너무 동떨어져도 안 되고요. 정치라는 거는 좀 더 현실 우리가 사는 사람들한테 좀 더 정치인들이 달라붙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아가리만 터는 SNS가 되면 안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식의 쇼도 안 돼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길거리 한번 나가보라고요. 사실은 뭐 저나 이 옆에 있는 친구도 어떤 개인적인 양심이 없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말로서는 진짜 대한민국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데, 자, 그런 거짓말을 뭐 한다는 게 양심상 뭐 허락도 안 하고 뭐 저희가 한다고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니고. 알아줄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고요. 뭐 그런데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나도 똑같이 해놓고 남이 욕한 적도 없고요. 그게 기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거든요. 내가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한 사람 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 나는 배가 너무 고파서 훔쳤는데 너는 배가 덜 고픈데 훔쳤구나. 이 나쁜 놈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뭐 무작정 누구를 뭐 좋아해서 뭐 그렇다고 지지를 한다거나 그 사람 의견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SNS나 이걸 통해서 하고 있는 짓은 사실은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만 들어라. 한마디로 정리해줄게, 요약해줄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민의 정책이라고 하죠. 똑똑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요. 그렇죠. 감시의 눈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자꾸 교육 정책도 손을 대려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더 배우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뭐 전 국민들을 다 바보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뭐 그들이
원하는 집권 네. 그런 기간을 계속 늘리고 싶은 네. 그런 욕심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한국이라는 사회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스럽죠. 보세요. 이제 편가르기, 이제 지역 감정에서 이제는 어떤 부의 어떤 이제 불평등을 가지고 이용하기 시작하고. 그게 예전에는 단순하게 대기업에 대한 공격에 국한됐었다면 이제 지금은 그 부라는 기준이 집이 있냐 없냐 그냥 그렇죠. 이걸로 그냥 편가르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도 뭐 하향 평준화를 통해 가지고 하향 평준화라는 게 그냥 발전이 없는 사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바본데 뭐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입시에서 발생되는 경쟁이 굉장히 뭔가 죄악시되는 것처럼 저번에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이라는 거를 죄악시해버린다는 건 글쎄요.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정하지 않은 경쟁은 죄악시 되어야 되지만 경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우리가 다 경쟁이고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공정하지 않으니 우리가 분노가 생기는 거지. 공정한 룰에서 그러면 올림픽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죠. 왜 경쟁을 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스포츠 즐기면 되지. 다 없어져야 돼요. 프로 스포츠고 아마추어 스포츠고 하면 안 돼요. 그거 뭐하러 시합을 해. 마지막에 다 같이 그냥 예를 들어서 막 10대 0으로 지고 있다.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도요. 골문 비워야죠. 니네들 10골 넣으라고. 미안하다고. 우리가 너무 잘하지? 미안해. 10골 넣어. 우리 동점하자. 무승부. 아니 뭐 그게 그런 세상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참 현재 어떻게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 좀 여러분들도 반성을 하셔야 돼요. 반성을 하시고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총체적 난국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항상 저는 현 정권을 당시의 정권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해왔고요. 어떤 정권이든. 왜냐하면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고 욕할 건 욕하자인데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욕할 게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칭찬할 걸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오늘 제 계획은 문재인 정부 칭찬해요 정도 특집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요.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렇죠. 네. 그래서 안타깝게 또 욕하고 이렇게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데 쓴소리 하는 것도 사실 지쳐요. 좋은 얘기 하고 싶고 희망찬 얘기 하고 싶고 그래야 저희도 내년에 대한 사람이 기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근데 그 기대가 내 삶이 더 나아질 거에 대한 기대가 돼야 되는데 나보다 더 가진 자의 삶이 맑아질 거다에 대한 기대가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같이 죽자는 건데. 얼마나 무식하고 천박한 짓입니까?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저희가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서 여기서 이제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그리고 어떤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미래지향적인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개 돼지처럼 당장 주는 먹이에 꼬리를 흔들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저도 자식이 없지만 앞으로의 내 어떤 동지들 저는 같이 사는 국민들이 동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다음 세대라든지. 네, 다음 세대들. 그들의 삶이 어떨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게 어른의 책무고 먼저 태어난 사람, 그게 내가 16살이라면 5살 아이들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가 됐든 그것이 먼저 태어난 자의 하나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한국 사회가 어쨌거나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원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마인드를 버리지 않으면 그냥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망해가고 있죠. 지금 모든 지표들은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망하고 있는데 자본들은 자꾸 빠지고 있고 현명한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일단 2부 방송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하고 3부에서 찾아뵐게요. 안녕.